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바대로 제조물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물 책임. 제조물에 이제 결함이 있을 때 제조회사가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지는 건데, 이제 어떤 결함을 말하는 건지 그 결함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면, 당의 회사가 만든 제조물에 제조상, 설계상, 또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이 결여된 것을 제조물의 결함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제조상의 결함, 즉 일부 제품에 대해서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대로 설계와 다르게 제조, 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당초 설계는 안전하게 됐지만 그 제조하는 과정에서 그 설계대로 제조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계상의 결함이라는 게 뭐냐면, 설계를 잘못해 보면 전 제품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마치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 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의 제조물이 완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전 제품에 하자가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로 표시상의 결함. 다 만든 다음에 그 사용 방법, 즉 합리적인 설명이나 지시 경고 등 표시를 하지 아니해서 그 위험을 줄이지 못한 경우가 이제 표시상의 결함입니다. 결함의 유형은 세 가지로 이와 같이 살펴볼 수 있었고, 이제 결함이 있었던 건 이제 입증 책임이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제조물 책임법이 이제 개정이 됐어요. 근데 개정 전에는 피해자가 결함이나 손해,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법원에서 사실 그 전문적인 기계를 입증하기가 좀 피해자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증 책임을 완화해 주어서 이제 판례가 만들어 오다가 개정이 되면서 어떻게 됐나, 개정이 되었나 하면은 제조업자의 고의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무과실 책임을 입법화했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한 것 맞습니다. 단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제 피해자는 세 가지 간접 사실을 입증하면 되고, 제조업자는 이제 다만 제조업자들을 위해서는 이제 손해배상 책임 면책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뒤에 살펴봅니다. 자세히. 이제 세 가지가 뭐냐면, 소비자들의 간접 사실 세 가지가 뭐냐면, 결함의 추정이라 해서 이제 정실통 이렇게 외웠는데, 저는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걸 이제 또 두 번째로는 금방 얘기한 이 손해가 제조물의 실질적인 지배 영역에 속한 원인으로 인해서 초래됐다는 것. 또 위 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제 소비자가 이제 입증하면 되고, 이제 책임의 주체는 첫 번째는 제조업자, 즉 제조물 제조 가공 수입업자,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것이고, OEM 방식으로 하는 OEM업자, 그 다음에 공급업자. 이제 제조회사가 있고 제조회사로부터 이제 공급을 받아서 이제 판매하는 자를 말하겠죠. 이제 판매하는 자도 이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공급업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제조업자 또는 공급업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고지한 때에는 이제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아까 말했듯이 제조업자에 이제 면책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제조업자는 이제 공과법원이라 해서 이제 제조업자가 그 사고 난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았다, 이런 걸 이제 입증하면 되겠죠. 그럼 면책되겠죠. 두 번째로는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어떤 과학이나 이제 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런 사실을 입증하면 또 면책이 됩니다. 공과 가 할 때 과학 기술 이거죠. 그 다음에 법.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법령에 정하는 기준을 준수했다, 이제 이걸 입증하면 또 면책이 되겠죠. 세 번째로는 이제 원재료라든가 이제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는 이제 그 원재료를 만든 제조물의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그 지시한 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함이 발생하였던 사실을 입증하면 이제 제조업자는 면책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자, 즉 앞에 얘기했죠, 그죠? 제조업자, OEM, 공급업자, 이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공급했어요. 근데 그 제조물의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까 4개 중에 2호부터 4호까지의 면책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면책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
이상 같이 이제 제조물 책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시 설명하면 제조물의 결함의 개념이 뭔가, 그 다음에 결함의 유형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 결함을 어떻게 입증해야 되는가, 개정 전에는 어떻게 했고 개정 후에는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함의 추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 결함에 대한 어떤 책임의 주체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제조업자 면책 사유는 어떤 걸 두고 있는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2019년 12월 26일 2019년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남았네요. 예, 지금 퇴근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어떻든 또 하루 쉬다 와서 좀 힘드시죠? 저도 쉬다 와서 그런지 몸이 찌뿌둥합니다. 어떻든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비가 와서 그런지 날씨가 좀 추워지는 것 같아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